제36화 쥐들의 행렬. 김상규는 화가 난 나머지 석희의 머리에 권총을 때리듯이 갖다 댔다. 김하필이 어딨어? 하필이 숨어있는 방 옆으로 화생방 군인들이 달려갔다. 하필은 윤설 때문에 바로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분명 실험실로 달려간 군인들은 무전을 칠 것이다. 백신이 날아왔다. 김상규는 윤설에게 하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화를 낼 것이고 흥분한 나머지 석희를 해칠 수도 있다. 하필은 그 무전이 오기 전에 저들을 밖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건물 안에서는 거래가 힘들다. 하필은 일부러 저들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도망쳤다. 저들이 당장 안 돌아오면 윤설을 죽인다고 협박해도 못 들을 만큼의 거리다. 하필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갔다. 하필을 발견했다는 말을 들은 군인들이 연구동 입구 쪽으로 달려왔다. 다가오면 나나 당신들이나 살 가능성은 제로야. 100%! 하필은 우렁찬 목소리로 연구동과 동물실험실 사이의 골목에서 금속 캐리어 뚜껑을 열고 백신 튜브를 손에 쥐었다. 다가오던 군인들이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하필은 예전에 말을 더듬던 하필이 아니었다. 어느새 그의 눈빛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었다. 하필은 소광로 쪽의 군인들을 향해 빠르게 전진하며 큰 소리로 경고했다. 군인들은 건물 옆으로 붙으면서 오히려 하필과 반대 방향으로 몰려가게 됐다. 당신들도 여기 자원한 이유가 단 한 가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 이 백신을 당신들을 위해서 주고 갈 겁니다. 단지 저는 제 친구들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친구라는 말이 울려 퍼질 때 연구동 건물에서 김상규와 윤설 그리고 석희가 나오고 있었다. 김마필, 당신 죽고 싶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김상규는 소리쳤다. 여러분! 저기 제 두 친구는 아무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 두 사람 때문에 백신을 맞을 유일한 기회를 포기해야 합니까? 원하는 저 김상규라는 사람과 제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 여기서 이 모든 백신을 부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탓은 저 김상규 때문입니다. 셋을 세겠습니다. 하필은 더 크고 우렁차게 군인들을 설득했다. 하나! 군인들은 모두 김상규를 쳐다봤다. 정적이 흘렀다. 저 멀리 한성과 규원이 보기에 하필은 마치 쥐들이 만들어낸 양탄자에 올라탄 신선처럼 보였다. 하필이 나타나자 흩어졌던 쥐들이 하필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반면 들개들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갔고 토끼들을 데리고 침팬지가 나타나 하필 옆으로 섰다. 김상규와 군대를 향해 우렁차게 내뱉는 하필의 목소리는 마치 동물 해방군 지도자같이 보였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고 멋져 보여서 한선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한선은 한 번도 저렇게 멋있고 용기 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저 남자는 진짜 사는 법을 아는 남자야. 규원 역시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인생 선배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둘! 둘이라는 소리에 맞춰 쥐들이 하필이 보는 방향을 동시에 보았다. 마치 하필은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의 주인공처럼 흰 쥐들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다. 김상규는 하필의 기세와 그를 둘러싼 동물들의 신비로운 행동에 기가 질려 윤설과 석희를 풀어주고 말았다. 하필은 튜브를 금속 박스에 넣어 화생방 장교에게 전해줬다. 그들의 거래는 엄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뿐 아니라 하필을 중심으로 도열한 쥐들과 토끼 그리고 침팬지의 이상한 행동은 군인들에게 경외심 이상의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었다. 김상규의 완패였다. 하필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한성과 규원이 소광로 밖으로 나와 있었다. 하필은 윤설과 석희를 보며 살짝 웃었다. 갑시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필과 윤설, 석희, 한성과 규원이 뒤따르고 있었고 쥐들과 토끼와 침팬지 그리고 컴배기가 그들을 줄지어 따라갔다. 그들의 행렬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는 행렬 같아 보였다. 파랗던 새벽 하늘에 한 줄기 태양빛이 빌딩 사이로 비추기 시작했다. 그때 하필의 행렬 위로 헬기 한 대가 아주 낮게 날아갔다. 날아갔다기보다는 행렬을 감상하듯 아주 천천히 호버링하며 행렬을 따라 지나가고 있었다. 하필은 헬기를 향해 검지를 펴서 가리켰다. 따라오라
당황하는 신호 같아요. 하필은 아주 큰 목소리로 윤설과 석희에게 말했다. 하필의 행렬과 상황은 생중계되고 있었다. 마트 2층 대강당에서는 하필이 사람들을 구하고 쥐와 동물들을 이끌고 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해설과 함께 방송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동물들의 신비로운 행동과 김하필이라는 사람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은 파이프 오르간 음악에 맞춰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다. 마트교는 한마디로 모든 종교의 터미널 같은 곳이었다. 교주는 측근들에게 하필이 올 거라고 말했다. 그가 백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세요. 조석희. 어느새 따로 가겠다던 주성훈 박사와 원묵과장은 마트 2층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도 하필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주성훈 박사는 하필과의 공통점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나중에 그 사람이 오면 하필 김씨라고 불러보라고 했다. 자기가 그 별명을 지어준 거라며 원래는 하필은 쥐 키우는 일반직 테크니션인데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점수를 깎아먹고 있었다. 김상규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물론 백신을 확보했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장윤설과 김하필을 눈앞에서 보내준 것이 열받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의료원 3층의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동물 실험실도 쥐들이 없어진 것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다만 김상규는 텅 빈 연구소 껍데기에 자기만 덜렁 남은 느낌이었다. 맞았다. 가장 큰 것은 바로 하필이었다. 김상규의 연구소 인생 전반에서 하필을 위하는 척하며 그를 가스라이팅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그 자식이 자기 집을 버리고 가버렸다. 자기의 아버지 같은 존재를 버리고 가버렸다. 게다가 하필이 그놈은 나의 정체를 알아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순간 더 세고 강하게 나갔더라면 그 셋 중에 한 명은 인질로 잡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일단 김상규는 백신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자신의 업무이자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급한 일이었다. 김상규는 눈을 꾹 감으며 솟아오르는 분노를 조금씩 억눌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부산에서도 올라온 김상규였다. 곧 있으면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기어들어 올 것이다. 군대들은 김상규를 제외하고 모두 모여 경비와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점검했다. 다들 그전까지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백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군인들은 하필의 말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군인들이 그러는 동안 자기들 인원 중에 한 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가짜 신진호, 김철현은 탄약을 최대한 챙겼다. 비상식량과 건전지 그리고 딴 부대원들의 소지품도 털었다. 김철현은 연구소를 빠져나오면서 정말 지금부터는 고독한 인간 사냥꾼이 되고 싶었다. 보이는 족족 하나씩 살인의 기쁨을 누릴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김하필을 죽이는 것. 김철현은 처음부터 자신의 미션은 하필을 죽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마음에 새겼다. 이제야 자신의 미션을 완수할 진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쥐똥. 그리고 동물들이 남겨놓은 냄새. 철현은 하필의 자취를 따라 성큼성큼 달려나갔다. 교주는 부산과 울산 지역에 파견한 신도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절망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교주에게 보냈다. 창호의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여기로 올 것입니다. 하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선이다. 교주는 한선의 할아버지인 정 회장과 통화했다. 그리고 정 회장에게 마트 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다. 물론 한선을 위해 해야 할 것들도 확실하게 약속했다. 하필 일행은 어느새 개천 앞에 도착했다. 개천이라고는 하지만 폭이 무려 70m가 넘는 큰 개천이었다. 하필은 개천을 보며 윤설에게 물어보았다. 쥐랑 토끼랑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필 씨가 얘기해보세요. 그만 따라오고 여기서 살라고. 하필은 동물들과 어떻게 얘기할지 몰랐다. 단지 그냥 동물들을 보다가 풀이 우거진 물가를 보기를 반복했다. 쥐들이 몇 마리 대열에서 나와 풀이 우거진 곳으로 사라졌다. 토끼들도 풀을 보고 달려갔다. 잠시 후 하필이 손을 휘저으며 얼른 가서 자유롭게 살아. 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자 옆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자유분방하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한성과 규원, 석희 그리고 윤설은 동물들과 하필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장면을 넋을 놓고 바라봤다. 가을 햇살과 함께 동물들은 빛처럼 하필을 떠나 자연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 한 발의 총성과 함께 하필이 쓰러졌다.